지금 동영상이 중간에 끊어져서 신당동 쪽이 지금 강남에서 이렇게 금호동 그다음에 옥수역 쪽이 오르더니 신당동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가 교통이 강남가도 좋고 그래서 교통 뭐 동료대교나 한남대교, 반포대교를 통해서 곧바로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데 압구정 아파트는 한 평당 1억 6천인데 이건 제가 3천 몇백만 원이다 그러면서 남산타운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죠. 그 다음에 5천만 단기간에 한 6개월 만인가 해서 이렇게 해서 뭐 5천 몇만 원대, 5천 몇만 원대로 평당 올라가지고 한 5억씩 오르고 그 밑에 약수동 저기 저 신당동 밑에 남산타운 밑에 바로 이게 건너편인데요. 이게 신당동 거기도 이게 탁 튀었어요. 탁 튀었는데 신당동 이게 삼성 아파트도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신당동 쪽이 안쪽으로 나머지 건물들은 신당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이게 노후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쪽 부분이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십 년 지나도 이렇게 발달을 안 하네요.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대로변에 딱 트인데 거기가 더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건너편에 이제 신당동 쪽도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신당동 아파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 기점으로 해서 신당동 쪽이 되게 개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장충제약관에서 그 행사가 많이 오고 끝나고 이제 약수역 쪽으로 식사하거나 이쪽 태극당 쪽 이쪽 라인으로 식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쪽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건물들이 뭐 카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높게 올랐다. 어쨌든 신당동 쪽에 16% 높은 외국인 거주 비율. 근데 이게 신당동 아파트를 이제 짓게 되면 거기서 떠나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좀 더 건너서 그 건너편에 이제 신당동을 가거나 이쪽으로 가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요. 매일마다 다니려고 그러면 자전거도 있긴 한데, 자전거도 있죠. 자전거도 있긴 한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인근 강의동 쪽에 이쪽으로 중앙아시아 거리 밀접거리에서 빌딩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공장들이 많고요. 공장들이 인쇄 골목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가 저 건너편에도 넘어가 모장동 이제 중구청 가는 쪽이죠. 그래서 이게 중부시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발달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메디컬 센터 그쪽에는 이렇게 거주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메디컬 센터 이쪽 라인 있잖아요. 메디컬 센터 건너편 거기에도 무슨 빌딩이 들어선다면 그쪽도 다 가격이 뜰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다시 동대문 쪽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냐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덤핑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덤핑 상가, 테크노 상가라든지 동대문 이런 상가들 그 앞에 상가 덤핑 상가 중심으로 해서 옷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잡화도 덤핑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 덩달아 장사가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덤핑 쪽으로 가서 이제 정상 제품을 패션을 이렇게 또 많이 오다 보면 또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2025년 상반기 일주 주변 동부대문이 신당동 쪽에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장충동 지역까지 약수역까지 해서 그래서 약수역에 이제 그쪽에도 이제 만약에 신당동이 수십 년 동안 개발 안 됐었어요. 안 됐는데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그 아파트도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짓지 않았다. 2025년 상반기 신당동은 주민등록 인구 7,359명 중에 1,467명이 외국인 주민 16.6% 높은 외국인 밀집도. 여기가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신당동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그러면 빌딩의 어떤 임대, 원룸 임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파트 사기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근 강의동에는 외국인 비율이 13% 그래서 우리 장충동 쪽 저도 장충동 사고 이쪽에도 외국인 임대를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까지 생각을 하면 10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쪽에 조그만 땅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로변이 낫죠. 대로변에 도로를 끼고 있는 게 훨씬 낫어. 안쪽은 좀 이렇게 임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살려면 뇌할 자리에 사야 돼. 그래서 겉에 나온 빌딩들이 매물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차를 댈 수 없는 곳이 가득하더라고요. 옛날 건물들이어가지고 차를 댈 수 없는 가능한데 메디카 센터 앞에 이쪽 라인도 같이 뜰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건너편에 이제 동대문에 예전에는 밤에도 가도 바글바글해. 지금 사람이 없는데 거기도 이제 서서히 이제 던던까지 해서 발달을 하고 던던이 이제 그 명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롯데 건물 던던이 그런 전략을 만들어요. 몽골타운 중앙아시아거리 외국인 밀집 상권. 이게 외국인들이 여기서 와서 식당도 내고 이렇게 상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 일대에도 다양한 국적 외국인 거주하고 또는 동대문에 덤핑 상품을 가져가서 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신당동 쪽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뜰 가능성이. 신당동 쪽도 이쪽에 뭐죠 이게 저기 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거기는 좀 괜찮아요. 그 건너편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발달을 안 하더라고요. 네. 대신 그 안쪽으로 쭉 가면 아파트가 있긴 한데 발달을 좀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낫긴 해요. 지금으로서는 남산타운 아파트와 그래서 그다음에 그 삼성타운 삼성 아파트죠. 그래서 약수역 쪽도 앞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약수역 쪽도 이제 외국인들이 거기 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엔 또 중앙아시아 거리 중심으로 동대문에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여기 동대문 주변으로 재개발해갖고 빌딩들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국내 교주 외국인 주민 수가 258만 명. 그래서 그 사람들 보러 또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업 관계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총 인구 대비 5%. 그럼 여기도 돈을 투자해서 상가를 사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건물을 사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258명. 관광객은 2천만 명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이렇게 외국인 인구 수가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8.64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서울 자치구 최초로 외국인 지원팀 신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국인 비율 1위 중구. 그래서 여기가 중구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서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아직은 몽골타운과 중앙아시아랑 광희동, 신당동 쪽, 장충동 쪽만 해당되는 장충동 쪽 건너편에 여기 광희빌딩 건너편에 상림동에 이제 개발이 된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고 광희 빌딩 쭉 가면 CJ 본사가 있거든요. CJ 본사가 있고 CJ 건물이고 그 건너편에 태광산업인데 태광산업이 그거 되게 빌딩으로 건축을 할지도 모르죠. 땅이 더 넓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CJ 건물보다. 그래서 땅이 넓고 딱 그래서 옛날에 제가 동북중학교 다녔던 곳인데 우리 집에서 다녔죠. 걸어가지고. 신당동 대비 외국인 비율이 16%, 광해동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당동에서 영주자가 94만 7천 명, 서울에서 기술 인문지 국제 업무 비자가 40천, 유학이 40명. 동국대 외국인 유학생도 굉장히 많거든요. 동국대 외국인 유학생 숫자를 보시면 여기도 뭐 몇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어디 거주 원룸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게 안에 들어가서 어떤 기숙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게 주변에 원룸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덩달아서 이쪽, 그 다음에 뭐죠, 저기
뭐 파라다이스 이렇게 호텔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2028년도에 완공이 이렇게 되는데요. 약간 그렇죠. 뭐 카지노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2028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1,4천 동국대 외국인 유학생이 4,024 2000 외국인 유학생이 2023년도 기준에서 4,023명, 학부 2,412명, 대학원 1,612명인데,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13.6%, 대학원 25.7%. 그래서 2023년에만 4,000명. 그럼 이 주변에 어디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네, 그렇죠. 필동 쪽에 들어갔겠죠. 필동이나 저기 뭐죠, 뭡니까? 필동 건너편 묵동 쪽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거기서 이제 곧바로 걸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장충동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죠. 장충동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이 4천 명이면 이들도 원룸이면 원룸 숫자 기숙사는 다 이걸 커버를 못하고 그걸 떨어져서 외곽에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묵동 필동인데 필동에서 걸어오기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묵동 정도면 이렇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목동도 지금 개발할 수도 있는 개발 여지가 좀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이 발달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 동대문 쪽도 서서히 상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운데 장사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고 외국인들이 보다 많이 보일 수 있다. 동대문이 서서히 이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빌딩 들어서고 아파트 신당동 아파트가 지금 신당동 아파트 신축이 언제인지 볼게요. 그래서 2029년 전후로 입주인데 지금 2023년,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 남았는데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신당 8구역. 그쪽이 가격이 뛰겠죠. 그러면 그쪽 부분이 신당 8구역. 그래서 여기가 저기 시구문 쪽, 시구문 쪽이 신당 8구역 아니에요. 신당 8구역이 이주무 철거 단계 26년 초에 철거를 거쳐 착공하고 2029년 준공. 이 신당 19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후 빠른 속도로 사업 추진. 신당동 쪽이 그러면 개발이 들어가고 신당 9구역도 재개발 들어가서 남산 구도제한 완화 쪽에 사업성 향상돼 7층에서 15층 규모로 재개발의 추진. 그러면 신당동 쪽에 다 뜬다 하겠습니다. 신당 안쪽까지 지금 다 개발이 다 되고 있는 건데요. 신당 19구역 어딘가? 뭐 GS건설하고 이렇게 현대산업개발이 한다는데요. 지공사 계약을 2025년 12월 달에 2030년 내에 입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19역이 어딘가? 신당동 쪽에 지금 다 그러면 주변이 대규모 인구가 입주를 하고 뜬다는 거 아니에요. 떡볶이타운 건너편이네요. 떡볶이타운 건너편에 신당 19역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것도 그런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그 주변도 그렇죠. 가격이 뛴다 하겠죠. 신당도 떡볶이타운 건너편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청구역에서 신당도 떡볶이타운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좀 충무 아트센터 그 건너편이네요. 충무 아트센터 소방서 있는 데인데 그 건너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는구만요. 그러면 아파트가 시구문 쪽에 들어서고 이쪽에 들어가서 두 군데 들어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지역도 가격 메리트가 좋겠네요. 네, 이쪽도 충무 아트센터 바로 건너편에 가격이 신축이라도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근에 그러면 부근에도 가격이 뜰 수 있어요. 그 건너편에 이제 충무 아트센터 이쪽으로 들어가면 동대문 이렇게 상가들이 있는 쪽이고요. 그러면 일단 동대문 신당 19역이 충무 아트센터 건너편 떡볶이타운과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운데인가 본데요. 신당 19역이 있고 신당
19역. 신당 9구역이 어딘지 잠깐 볼게요. 신당 9구역. 버티고개역 신당 9구역. 15층 500가구 이렇게 해서 그쪽에 지금 그러면 그 아파트들이 다 뜬다는 거잖아요. 아파트들이 다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딘가 보니까 장충 중고가 있고 남산타운 아파트 건너편에 바로 건너편에 그럼 남산타운 아파트도 덩달아 뛴다 하겠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단기간에 오고 올랐지만 리모델링을 거치면 더 그렇고 리모델링 비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산타운 아파트가 5,150세대요. 대규모 단지죠. 근데 그 건너편에 그래서 15층으로 해가지고 500가구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괜찮고 남산타운 아파트가 덩달아서 뜰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덩달아서 뜬다. 지금 신당동 9구역하고 10구역 이쪽 둘 다 위치가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신당 8구역은 지금 철거 단계, 철거를 초에 거쳐서 착공 후 2029년 준공이니까 이쪽 부분도 가격 메리트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8구니까 2029년 준공이니까 분양이 그 전에 다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네네네. 신당 8구역 위치를 잠깐 볼게요. 신당 8구역은 벌써 철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합원 매물은 최대 8억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죠. 괜찮아요. 분양가가 18억이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축이긴 하지만 리모델링을 거치면 남산타운 아파트는 대규모 단지고 신당 8구역도 분양가가 18억이 넘으면 2029년도란 말이에요. 압구정 아파트가 엄청 오래됐어요. 가격이 100, 그렇죠. 한 평당 1억 6천 이러니까 남산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여기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대규모 단지인데 대규모 단지가 주변에 그렇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남산타운 아파트 건너편도 있고 건너편에 아파트가 500가구 들어서고 15층 건물에서 저기 누굽니까 저기 거기도 위치가 괜찮죠. 그러면 그다음에 충마 아트센터 그 건너편도 아파트가 들어서 신당동 전체가 아파트가 건축이 되네. 이쪽 라인 이쪽 양 중심으로 해서 그럼 이쪽 부분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덩달아 다 뛰죠. 그쪽이 가격이 18억에 하면 나머지 건물들을 그렇죠. 거기 이제 투자 대상이다 이 말씀이죠. 이 신당동 쪽에는 다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인구수가 2030년도 들어오면은 인구수가 많아지고요. 네, 주변에도 아무래도 덩달아서 가격이 다 뛰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약수역저까지 해서 다 이렇게 왕십리와 행당 구모동의 대단지 아파트가 이건 가격이 엄청 높죠. 가격이 높은데 그래서 84제곱미터 기준은 18억 원, 9억 원, 19억 원에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과 학원과가 잘 형성돼 있다. 초등고도 근거리에 있어서 완공유예는 가격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거. 여기가 이런 데가 지금 진당동 아파트 쪽엔 다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의 매물의 프리미엄이 5억 원대였지만 현재는 7억 8억 원으로 올랐다. 그래서 예전에는 강남 키즈들이 결혼해서 옥수 금호동 일대 자리에 봤더니 신당동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당 계획이 완성되면 신축을 찾아서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결혼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신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위해 신당 재개발 구역 물건을 사는 놈들이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 쪽은 제가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남산 아파트만큼 대단지는 가격이 더 좋죠. 이런 면에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끝나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당 9구역은 남산타운 맞은편 위치 건너편, 10구역은 충마 아트센터 건너편, 8구역은
저쪽 시구문 쪽, 예, 그쪽입니다. 근데 여기가 동대문과 가까워가지고 동대문 쪽에 이제 이렇게 중앙아시아 거리 이렇게 하면은 여기 놀러 가능성이 높죠. 걸어서 놀 수 있으니까. 남산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를 해서 더 높은 층수로 이렇게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7층, 2종 일반 주거지 7층에서 3종 일반 주거지 15층으로 상향이 됐어요. 네. 용적률이 161%, 250% 늘어나서 가격 메리트가 좋아요. 남산타운로 네모델 함께 진행되면 버티고개 근처 고급 빌라와 함께 높은 시세를 이끌 것이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약수역 쪽도 약수역 그쪽 건물들도 대로변 중심이나 이렇게 도로들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뜰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약수역하고 이 신당 쪽에 제가 이게 그 중앙시장 그쪽에도 이렇게 라인으로 해서 쭉 이렇게 앞으로 빌딩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쌍님 빌딩 이쪽에 이제 이렇게 투지 분쟁 끝났기 때문에 이쪽에도 세계 광희 빌딩과 건너편에 이게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안쪽까지 상권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는 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신당용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괜찮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옥수 금호에서 넘어서 지금 신당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강남에 있던 쪽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교통이 너무 편리해요. 그래서 거기 뭐 동호대교도 갈 수 있고 한남대교도 갈 수 있고 반포대교도 갈 수 있고 시내도 들어갈 수 있고 접근이 너무 좋다. 압구정은 그렇죠. 한평당 1억 6천인데 여기는 3천만 원대여서 그때부터 이걸 이렇게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곧바로 5천만 원대. 저것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옥수동 금호동 아파트 평당가를 보고 강남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평당가가 2025년 기준 금호동 아파트 매매 평당가는 7,700~800만이에요. 근데 금호동 이가 기준 7,865만, 서울 평균이 5,434만보다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평당 금호동 일가가 한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남산타운 아파트 삼성 약수 삼성 아파트 평당가가 4,300만 원, 4,500만 원 선이니까 가격 메리트가 여기 터널 하나 건너거나 바로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위치는 금호동보다도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동호대교 넘어서 곧바로 압구정 연결되는 데는 남산타운 아파트가 삼성 아파트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금호동 올라가는 이쪽을 통해서 거기 어디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금호동 올라가가지고 저기 동호대교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보다도 위치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치도 그렇고 그 이제 건너편에 들어가면 왕십리가 있죠. 왕십리 저기 행당 아파트 이런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수역 신당 삼성 아파트 매매 평당가가 워낙에 구축이에요. 그래서 4,300만 4,500만 선인데 그 다음에 남산타운 아파트가 5천만 원대 넘었었는데 아직도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산핑 이렇게 아직도 이게 삼성 신당 삼성 아파트도 괜찮아요. 제가 보면 괜찮은데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여기도 곧도 들어가고 곧바로 들어가면 동호대 곧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남대교도 들어갈 수 있고 반포대교도 들어갈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시내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약간 대단지 삼성 아파트 세대수가 에서 1114에서 1117세대. 이것도 그렇게 낮지는 않네요. 그래서 여기도 대단지이기 때문에 28년 된 1999년 된 리모델링 계획은 아주 없고 최고 높이 20평균. 이것은 좀 오래됐어요. 구축인데 이것도 가격이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금호동 아파트
금호동 아파트가 건축 일시가 1990년도 이후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금호 벽산 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이 추진 중이고, 리모델링 추진은 가격이 또 오르죠. 그래서 금호 두산 아파트가 1994년 현재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판자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지로 변했는데, 그래서 금호 21구역, 금호 23구역, 금호 16구역에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죠. 신당동이 더 좋아요. 그래서 금호동 교통 접근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교통 접근이 금호동보다도 이쪽이 신당동 쪽이 교통 접근이 더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7,800만 원대면 그래서 이쪽은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많죠. 그래서 압구정 아파트 잠원동 평당가, 잠원동 아파트 평당가를 좀 볼게요. 1억 3천만, 1억 4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 강하나 건너서인데 지금은 모든 물건을 다 갖다 주세요. 백화점 안 가고 지도 오래됐네. 백화점도 금방 갈 수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반포대교 넘어 이렇게 저기 신세계도 있고, 시내로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잠원동 아파트 평상가가 1억 이렇게 20평대 기준 평당 9천만 원, 1억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약간 오래된 것인데 30평도 8,600에서 1억 원 이상 이런 데가 있고, 서울 평균 5,400만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평당가. 그러면 아직 삼성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남산타운 아파트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평당 지금 다른 데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및 한강변 단지는 평당 1억 원이 넘어요. 남산 아파트도 리모델링 끝나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위치가 너무 좋아요. 위치가 너무 대단지고 5,000세대 대단지가 어디 있어요? 없는 거지. 그 건너서 이게 삼성 아파트도 괜찮다. 삼성 아파트도 많이 올랐다. 이쪽에서 금호 옥수에서 금호 옥수보다 이쪽이 더 위치가 더 좋아요. 쾌적하고 쾌적하다. 그래서 쾌적하고 곧바로 거기서 조금만 가면 남산이 있게 돼요. 남산 가서 놀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산에서 지금 그래서 신당동 쪽 이쪽하고 남산타운 이쪽하고 해서 청구역까지 해서 다 함께 다 발달하거나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중앙시장 그쪽도 제가 이렇게 그 라인으로 쭉 이제 빌딩들이 이렇게 투자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하나도 사는 거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동대문 쪽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거기 주변에는 주거단지가 없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아주 건물이다. 상가 투자는 공실이 워낙에 많아서 건물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 해서 곧바로 거기 덤핑 의류뿐만 아니라 덤핑 상가들 밀집해 갖고 하는 이 추진 정책을 한번 해볼 만하다. 전 세계에서 아마 이게 들어오지 않을까. 제가 자꾸 소개해 드릴게요.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포, 그다음에 압구정 아파트 평당가, 압구정 아파트 평당가를 보시면 1억 6천에서 2억 원입니다. 그런 강하나 넘었었는데, 저번에 가보셨어요? 엄청 구축이 오래됐어요. 남산타운 아파트는 그래도 깔끔한, 전체가 깔끔한데 아직은 5천만 원 선이다. 그럼 여기 압구정이 1억 6천 2억 원이면 거의 뭐 3배, 4배 가격인데, 물론 가격대별로 틀리겠지만 재건축 기대감으로 소형 평형이 평당이 평당 2억 5천을 넘기게 돼요. 8억 그쪽 동호대교 금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차로 가니까. 그래서 전용 180 제곱미터가 100억 원이면 이거 완전히 그래서 1억 6천에서 2억 원 이렇게 2억 5천까지도 있다니까 소형 평형. 그러면 남산타운 아파트는 대규모 단지인데 이게 진짜 전 괜찮다. 삼성 아파트까지도 괜찮아요. 삼성 아파트가 조금 남산타운 아파트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삼성 아파트도 좀 싸다라는. 근데 너무 어디 구축이에요. 재개발 들어가면 또 모르죠. 리모델링 들어가거나. 깔끔해요. 깔끔하기는. 근데 깔끔하기는 남산타운 아파트가 더 깔끔해요. 삼성 쾌적해요. 거기는 좀 넓어가지고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남산타운 아파트 평당가
2025년부터 해가지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5,194만 원 선이에요. 이게 지금 2002년도 했기 때문에 삼성 아파트보다도 몇 년 더 후에 건축이 돼서 괜찮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들어가면 또 리모델링 호재로 최근 거래가 활발합니다. 저는 그래서 압구정 아파트가 2억, 2억 5천 또는 이렇게 최고 낮은 것이 1억 6천이면 이거는 앞으로 되게 기대감이 좋다. 그 교통은 금호동하고 억수보다 이게 더 나아요. 금호동 억수는 가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금방 동호대교 바로 곧바로 놓으면 바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동호대교에서 그 남산타운 아파트를 곧바로 동호대교를 탈 수도 있고요. 여기서 곧바로 여기서 나와가지고 한남대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곧바로 반포대교도 들어갈 수 있고 시내도 너무 교통이 너무 좋다. 신당동 쪽이 앞으로 굉장히 가격이 다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평균의 아파트 가격이 4,337만 원인데 5,194만 원. 그래서 이것도 아직도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치가 너무 좋다. 5,194만 원. 그럼 강 건너만 가면은 1억 6천이라. 담원동 아파트만 해도 1억 3천. 이거보다 좀 구축은 좀 낮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단지가 잠원동 아파트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잠원동 아파트가 아주 오래전에 줘가지고 잠원동 아파트가 이게 35층까지도 있군요. 그래서 신반포 재건축 들어가는 게 고층 아파트가 형성이 돼 있군요. 네네. 옛날에 갔을 때는 이게 재건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다 고층으로 지금 돼 있다. 뭐 이게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스파, 스크린 골프, 다이닝, 영화관 시설을 가진 고가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이죠. 저기 50평이 50평이 75 이러니까 잠원동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32층 단지만 3개군요. 야, 그러면 이거 남산 아파트는 남산 때문에 초고층 고층이 좀 그렇죠. 남산 아파트가 지금 최고층이 남산 아파트 최고층이 몇 층이냐? 남산탄 아파트 남산 레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음침해요. 좀 불빛을 좀 밝게 해놓으면 좀 가격이 좀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데도 조금 음침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불빛을 좀 밝게 해가지고 하거나 편의점을 하나 갖다 놓거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가격이 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산 N 아파트도 거기 앞에 있는데 과거에 남산 공원에 유치했던 남산 N 아파트는 사라졌고 밑에 남산 결혼식장 밑에 이렇게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약간 저게 소규모 아파트인데요. 약간 조금 그럽니다. 네네. 위치는 괜찮아요. 거기도 위치는 괜찮아요. 남산 그 한남대교를 곧바로 탈 수 있고 거기도 위치는 괜찮다. 아니면 거기 저 건너가지고 동호대교도 탈 수 있고 반토교도 탈 수도 있고 다 그러거든요. 유턴해가지고 남산 아파트 그래서 남산타운 아파트가 지금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수가 5천 몇백 세대인데 엄청 대규모 이렇게 해서 압구정 단지가 몇 세대나 볼까요? 압구정에도 보면 대규모 단지인데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뭐 4구역, 5구역 해서 2,600, 2구역 같은 2,606세대, 4구역은 1,664세대, 5구역은 이렇게 4,400이라서 총 합하면 그렇죠. 이것도 한 5,000세대가 넘네요. 그럼 이거 세 개를 합한 것이 남산타운 아파트인데 메리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파트 압구정 재건축이 12,000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재건축이 진행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격 메리트가 이쪽은 너무 좋으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 끝나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네, 대단지가 오르죠. 대단지가 오릅니다. 대단지가 소규모 단지보다 대단지가 오른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뭐 사놓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앞으로 투자 유망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주변에 상충동, 그다음에 광희동, 신당동 이쪽에 많이 있고, 롯데 던던건물 중앙아시아 거리 그쪽에서 다 여기서 소규모 빌딩들이라든지 임대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동대에 외국인 유학생이 4천 명을 넘는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도 이거를 빌딩을 갖고 있어 원룸 갖고는 돈 벌기 힘들지만 상가 지역을 상가를 갖고 있는 빌딩을 사야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주차가 조금 이렇게 광기동 쪽엔 주차가 저기 안 되더라고. 딱 봤더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어서. 그래서 도로를 고가 도로를 잠식하고 있는 건물들은 이렇게 좀 조심을 하세요. 네네. 그리고 어떤 유법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을 수 있사오니 불법 건축을 한다. 그런 것들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